자,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욕하지 마세요. 병원 측 관계자가 욕설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들고 있던 서류를 내동댕이 칩니다. 내가 넌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 너 여기서 죽어. 너 여기서 죽으라고? 자,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 남자의 정체는 누굴까요? 한 달 전에 호흡곤란 증세로 80세의 할머님이 실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며칠 동안이나 난동을 피웠어요. 그래서 결국 해당 병원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죽으래. 근데 죽어지지도 않잖아요. 아들이 죽으래? 아유, 뭐야. 아, 학대한데? 자기 어머니를. 아유. 어머니를 향해서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아들이 잠시 후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있죠. 저기 그러면 할머니 계신 거야? 할머니가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무슨 저런... 아유. 침대를 발로 걷어찹니다. 죽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양반한테.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죽으라고. 어머니를 향한 폭언과 위협이 경찰 앞에서도 이루어지니까 경찰이 이제 체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넌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 너 여기서 죽어. 오세요. 너라고 하네. 왜 저래? 예. 결국 이제 아들이 쫓겨나죠. 와, 몇 명이 온 거야? 그야말로 뭐 폐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원래는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었는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증세가 많이 호전이 되셔가지고 가족들에게 퇴원을 해도 좋다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들이 막무가내로 어머니를 응급실에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병원에 한 9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어머니만 계신 거죠. 올 때마다 어머니와 또 의료진에게 폭언을 합니다. 뭐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린다 이런 협박성의 폭언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싶은데 병원이 어머니의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지금 어머니가 누워있는 장소는 병실이 아닙니다. 응급실이에요. 병실이었으면은 식사가 계속 나오죠, 때마다. 근데 응급실에서는 식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 관계자들이 사비를 털어서 이제 어머니 식사를 드렸던 거고. 아들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듣기도 싫어. 수액을 주로 주고 그냥 영양분 아마 줄걸요?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 아예 안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나한테 전과하려고 어떤 잘못을? 아,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 때문에. 아. 왜 저래, 진짜.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래 아마 사람들이 쳐다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방해는 되겠지만 앞으로 본인들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게 지금 소리야. 똑똑하게 만드는 중이에요. 뭔 소리를 저렇게. 아유. 지금 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아들, 놀라운 반전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이 명함을 갖고 있는데요. 그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등의 다양한 이력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근데 저 정도 성질이면은 본인 일할 때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자격증을 못 따게 해야죠. 네. 우선은 진위 여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명함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아마도 그런 요양보호사로서의 의료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우선 어머니가 요양보건에 계시다가 응급실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퇴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자니까 계속 저렇게 난동 부리고 퇴원 못하게 함으로써 병원 측의 어머니를 완전히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법을 아니까 그런 걸 이용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밀린 병원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내고 버티는 거죠. 그럼 병원 측에서 예를 들어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가 또 병원 이미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손비 처리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손비 처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손해로 떠안는 거죠, 병원이. 근데 저 어머니는 저분밖에 가족이 없는 건가요? 저 사람밖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더 분노하실 만한 그 부분인데요. 아버지도 살아 계세요. 근데 왜? 근데 그 아버지도 반년 전에 저 사건 발생하기 반년 전에 대형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고요. 밀려 있고 병원 측에서 이제 퇴원하셔야 된다. 퇴원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아버님도? 상습범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한테도 그러고 어머님한테도 그러고 왜 이렇게 큰 병원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단 이 아들이 소리상으로는 기초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양원보다 대형 병원에 있을 때 보험 관련 이득이 훨씬 더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자기가 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대학병원 결국 저 폐륜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고발을 했고요. 형사 입건돼서 벌금 7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70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가족 간의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이 자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폭행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이 입건되고 나면 막상 또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굳이 처벌해달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